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이 7월이네요 벌써. 이제 하반기를 이제 맞이해야 되는데 이제 상반기 보면은 좀 주식 시장이 뭔가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한 거였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괴리감도 실물 지표와 현실과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었고, 근데 최근에 보니까 경제 지표 잘 나온다 그래요. 미국 쪽 경제 지표 최근에 뭐 전부 다 서프라이즈가 기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시장이 코로나 2차 확산 관련해서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또 밀릴 때 확 밀리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저희가 봐야 될지 참 6월 달까지는 어려웠는데 7월도 이런 뭐 장세가 계속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그런 바이러스 관련해서 뭐 팬데믹 이쪽을 자꾸 본다기보다는 그것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표는 호전이 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실물 경제가 좀 현재 시점에서는 침체 우려감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 뭐 이렇게 보는 것보다 좀 더 명확하게 코로나 때문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화돼서 시장을 흔드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향후에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는지 그것도 살펴볼 수가 있겠고 그런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는 그 채권 상품 간의 스프레드 추이도 좀 살펴보고 현재 시장이 코로나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취약한 부분인지 그 점을 좀 분석하면서 시장 흐름을 점검하는 그런 취지로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서 제공하는 그 파이낸셜 스트레스 인덱스 이쪽을 보겠는데요. 이 지수는 7개 금리하고요. 6개 금리 스프레드에서 이제 추출해서 지표를 만드는데 제가 오른쪽 끝에 빨간색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반등하는 모습. 이 0을 기준으로 높아질수록 좀 안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 붉은색 타원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은 3월에 고점 기록한 이후에 푸른색 선이 계속 낮아지면서 호전이 됐었는데 안정 추세 속으로 들어갔다가 지난주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2월 5일에 저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안전했었고 안정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연치도 않게 그때가 S&P 지수나 실물 경기에 영향을 받는 화학이나 소재 이쪽 기업들 그리고 언택과 반대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컨택 이쪽의 종목들은 그때 대부분이 고점을 쳤고 이머징 마켓도 그때부터 좀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표가 반등을 보이면 시장이 조정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과거 흐름은 어땠는지 이렇게 좀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왼쪽에 붉은색 타원을 다시 표시한 것이 그 당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인데 그때도 연준이 비슷한 정책을 썼었고 그래서 주가가 지금처럼 휙 1차적으로 오른 다음에 저 지표가 좀 반등을 하면서 나스닥 주가는 1차적으로 반등한 것에 대해서 38% 정도 반락을 한 모습이었죠. 나타났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감안한다면 이번에도 좀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금융위기 그 당시보다 지금 올해 나타나는 양상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반기를 놓고 봤을 때 6월까지의 양상을 보면 상당히 빠르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또 회복이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하고 절대 수치를 그대로 적용해서 본다라기보다는 조정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로 저 지표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까지 신고가를 내기도 했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다우나 S&P 그리고 나스닥 제외한 글로벌 시장들은 6월 한 달을 조정으로 보냈기 때문에 아까 저 붉은색으로 표시했었던 그 부분 2008년에도 약 한 2달 정도 그러니까 한 달의 기간 조정과 한 달 정도는 그 이전 한 달은 가격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6월 한 달을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런 가격 조정을 보였다라고 가정한다면은 7월 같은 경우는 좀 기간 조정의 성격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큰 부작용이 있다고 볼 필요는 없겠고 중기적인 상승 관점은 유지하되 단기 조정이 7월에도 나타날 수 있다. 그걸 감안한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식도 차별화가 심화가 되고 있잖아요. 개별 종목별로 뭐 굉장히 차별화가 심한 장세인데 채권도 이렇게 등급별로 차별화가 좀 심화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저게 지표가 반등할 때 저 예. 표를 저 지수를 구성하는 그 항목들의 금리하고 채권의 스프레드가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들이 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한 13개 정도의 지표 이걸 다 볼 필요는 없겠고 그중에서 제가 좀 명확하게 이 악화되고 있는 부분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 악화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 채권 등급별 스프레드 회복 추이를 분석하는 그런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미국의 지방채 등급별 금리하고 좀 이따가 하이힐드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채 등급별 금리 추이는 뉴욕 연은에서 제공을 한 표를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지금 표를 보시면은 밝은 푸른색이 트리플 A 채권을 뜻합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서 반등을 했다가 지금 빠르게 3월 이전의 시세로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낮아지면 좋아지는 거죠. 이건 거꾸로. 그리고 붉은 색선이 그 바로 위에 있는 더블 A 등급이고요. 그리고 이제 싱글 A가 바로 위에 그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 제일 위에 있는 좀 짙은 푸른색이 트리플 B 등급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등급이 약간씩 틀리다는 것이죠. 다 투자 등급이죠. 트리플 B까지니까요. 근데 투자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3월에 고점을 만든 다음에 추이들을 보면은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빠르게 내려오면서 안정을 찾고 있는데 트리플 B 같은 경우는 아직도 투자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시세 회복이 더디고 3월의 고점 부근에서 아직도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투자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이 나타나는 점을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차별화가 주가뿐만이 아니라 채권 시장 쪽에서도 저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저것은 그나마 그 국채 성격의 지방채가 저러니 다른 회사채하고 하이힐드 같은 경우는 어떨까? 이걸 보기 위해서 제가 미국의 국채 하고 투자 등급 회사채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기 등급의 하이힐드 ETF 가격 추이를 따로 뽑아봤습니다. 아까 보신 거는 지방채고요. 그래서 붉은색으로 제가 그래프 표시한 것이 미 국채고요. 그리고 노란색이 이제 투자 등급 회사채 그리고 푸른색이 하이힐드인데 아까의 모습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건 거의 극단적으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저 수치가 절대 가격이 아니라 가격 상승률을 뜻하는 것이니까 상대적으로 얼마나 하락했다가 얼마나 빨리 회복했는지 그것을 비교한 그래프인데 붉은색의 미국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하락 없이 최고가를 계속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투자 등급의 노란색 회사채 같은 경우는 이제 3월의 수준을 거의 다 회복을 했는데 푸른색의 하이힐드 같은 경우는 지금 3월의 낙폭이 한 절반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고 3월 이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들의 투기 등급의 회사채를 발행하는 그런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다는 것을 지금 저 표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붉은색의 국채하고 노란색의 투자 등급 회사채가 스프레드가 많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 감안한다면은 저거 역시 마찬가지로 정책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회사채 쪽을 좀 매입해 준다라고 FRB 쪽에 얘기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하이힐드 쪽 같은 경우는 정책이 작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리한 국면에 놓여 있고 그것이 투기 등급의 회사들은 아직도 지금 금융시장이 안정되어 보이는 것도 보이긴 하지만 기업의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주가에도 나타나고 차별적으로 채권에도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해서 불안하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옥석 가리기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셰일가스 대표 기업으로 체사피크 에너지라는 기업이 지난주 이틀 전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장 악재가 노출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악재가 아닌 역설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안도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러한 옥석 가리기가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돈을 막 풀어가지고 저런 모습까지 다 덮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잠재부실까지 덮어버리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골마 있었던 부분들도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정책 대응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골마 있는 부분이 서서 드러나면서 미국의 같은 경우는 부실 기업이 디폴트 국면으로 지금 들어서는 그런 악재가 현실화되는 과정도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모든 걸 봉합해버린다. 안 좋은 것도 봉합하면서 잠재 부실까지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장이 불안하다. 그래서 투자를 못하겠다. 이러한 막연한 공포 심리를 이제부터는 저는 안 좋은 일이 노출되면서 공포 심리가 차라리 없어지면서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책이 계속되어 왔었던 것에 그 이면에 있었던 불안감들이 서서히 악재가 뉴스화되면서 없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책에 대한 신뢰도로 이어지기 때문이고 실질적으로 파산보호 신청 같은 뉴스에서도 시장이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엔 이제 자산 시장의 뭐 채권도 그렇고 차별화 흐름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 결론적으로 보면 글로벌 증시에서도 차별화 장세가 계속 나타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채권 쪽을 보면서 이건 시장의 자산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체크했다라고 본다면은 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그 주식시장 쪽에서의 차별화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언택 관련주 쪽하고 이제 그 반대쪽에 이제 컨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쪽하고의 차별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었던 6월 5일에 지수 고점을 기록했을 당시에 S&P 500 지수 그때부터 지금 따져보면은 상승폭이 한 24%나 좀 조정을 보였고 이 컨택의 대표적인 그런 업종 그러니까 호텔이나 항공이나 카지노, 뭐 여행 관련된 그쪽들은 대부분이 6월 5일 고점 이후에 상승폭의 38%에서 한 50%까지 그러니까 피보나치 비율로 어느 정도 다시 환원될 수 있는 위치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언택 관련주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도 업종과 주도 기업으로서 지금 나타나면서 중심에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을 시도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기업들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플랫폼하고 소프트웨어 이 업종은 앞으로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로 한번 만들어 본 것이 나스닥 지수하고 미국의 인터넷 기업하고 우리나라의 한국의 그 소프트웨어 ETF 쪽의 수익률을 비교해 봤는데 붉은색이 미국의 인터넷이고 가운데가 주가 봉차트로 표시한 것이 나스닥이고 노란색의 선이 한국의 소프트웨어 ETF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2019년 이후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지금 수익률을 잘 보시면은 나스닥 쪽이 제일 많이 잘 가다가 최근에 보면 3월 이후부터는 노란색 선이 위로 탁 튀어오르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한국의 소프트웨어 ETF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뭐 이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저런 식으로 좀 빠르게 주가 상승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좀 빨라진 행보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언제 해결될지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 출현 가능성은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팬데믹 이후, 코로나 이후로 좀 안정이 된다 하더라도 산업이 안정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급격한 변화, 산업의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한 번 시세가 난 것이 끝나는 시세가 아니라 향후에도 만약에 나스닥이 신고가를 내고 간다라고 한다면 저 업종들, 주도 업종들이 같이 간다, 끌고 간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 쪽은 플랫폼 기업들하고 데이터 센터 산업 쪽에 좀 중심을 두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만약에 지금 이번 달에 조정이 나타나면서 이 컨택 관련주들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언택 관련주가 좀 비싸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조정은 우리가 매수 기회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차별화가 되고 있는 이 과정이 지금 좀 장기화되면서 업종별로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 변동 추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7월, 뭐 8월도? 네, 맞습니다. 이제 7월 같은 경우는 그 악재가 발생이 되고 정책이 나타나는 그 반복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거는 악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뭉뚱그려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아 이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각종 금리 스프레드를 통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부분만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안 좋아지는 그쪽 부분 때문에 덩달아서 어느 한쪽이 피해를 본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그 컨택 때문에 언택이 피해를 본다라고 한다면 그건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은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 나타났었던 지표의 흐름하고 비교했을 때 7월은 좀 조정이 나타날 그럴 가능성 이쪽에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악재하고 정책이 반복이 된다. 어제 청문회에서 한번 이 파월 의장 나타나시면서 미국 시장이 크게 이렇게 반등을 보인 모습이 나타났듯이 향후 일정에 따라서 또 이런 안 좋은 뉴스가 이 정책으로 막아지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뭐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뭐 13일에 경기 전망이 나오고 뭐 28일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FOMC 회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 8월 초에는 재무부 쪽에서 2분기 경제 분석이나 3분기 정책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늦게 봐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는 어느 정도 반전의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한 달의 기간 조정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6월에 일단 가격 조정을 겪은 우리는 7월에 기간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겁낼 게 아니라 쓸데없이 나타나는 조정은 좀 기회를 살펴서 매수 기회로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7월의 시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나하나 요목조목 짚어주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